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주영입니다. 오늘 새로운 시즌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되게 귀중한 분 모셨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의료기기 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고요. 현재 미국 태웅 메디컬 미국 대표를 맡고 계신 서민수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서민수이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쪽에 살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 간지 지금 13년 정도 됐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태웅 메디컬 이 미국 법인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 태웅 메디컬은 직접 미국에서 이제 저희 GI 쪽에 모든 이제 디바이스들을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150개 정도 대학병원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엄청난 이제 얘기만 들어도 지금 대표만 소개해 주신 경력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씩 좀 여쭤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제안을 드렸을 때 캡처한 유튜브였나요? 캡처한 거 하나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드셔서 그 내용이 있었을까요? 어떤 뭐 인터뷰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잘 되신 분들의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동경을 했고 네. 동경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항상 보다 보면은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은 태생 자체가 틀린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뭐 학벌이 정말 좋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여건이 굉장히 좋았던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그 댓글처럼 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그렇게 다 있으면 누가 못하겠어 뭐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게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네. 사업하면 나도 그렇게 하지 네. 그런 입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좀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나 같은 못난 사람도 인터뷰를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단히 제가 이렇게 처음 뵀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죄송하지만 이미지로는 되게 성공한 법인 대표시고 꽃길을 걸으셨을 것 같고 누가 봐도 미국에서 대학 나와서 잘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반전이 있어서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셨길래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나요? 이제 저는 원래 살았던 데는 그러니까 태어나고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네. 전라도에 있었고 그러다가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셨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 더 농사만으로는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큰 물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식구가 다 같이 이제 안양이라는 데로 왔어요. 이제 네. 올라오셨네요. 올라왔는데 안양에서도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뭐 네. 돼지를 키우시면서 네. 그런 생활을 이제 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또 못했었고 너무나 못했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안양이라는 지역은 특이하게 고등학교를 대학교처럼 이렇게 원서를 넣고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 떨어진 거예요. 공부를 워낙 못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안양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후기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서도 사실은 뭐 학교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학교가 없어졌거든요. 학교가 이제 없어진 이유가 워낙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 중에 4년제 간 친구가 한 명 정도는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의 뭐 대부분은 뭐 대학교를 안 가거나 저 역시도 뭐 대학을 갈 생각도 없었고 갈 수 있는 뭐 여건도 되진 않았었고요. 그런 와중에 다행히 뭔가가 조금 재미난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네. 이제 야간 대학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긴 했죠. 야간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제가 역시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 있다가 네. 이제 자퇴를 했죠. 그래가지고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하나 뭔가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불편하셨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네. 바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헬스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헬스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 때는 제가 지금 98학번인데 네. 네. 그 당시에 유학을 뭐 대학교에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그런 친구도 있고 뭐 어학연수도 되게 많이 갔었고 그런 것들이 좀 유행이었었는데 사실 이제 뭐 가정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 제가 뭐 크게 이렇게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저런 애들은 정말 뭐 집에 잘 태어나가지고 해외를 갔나 싶기도 하고 돈이 얼마가 있어 나보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아서 그런 기회가 있나 싶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벨벨 꼬였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잘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걸로 치면은 이게 자격지심이라고 그런 게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헬스장에서 일을 하면서 네.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렴한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한국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한국을 한 2달 정도 네. 이렇게 곳곳을 자전거로 돌아다니면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이제 올라왔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뻥 뚫리는 느낌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자전거 여행을 갔다 와서 네. 다시 그 자전거를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서 뭐 뉴질랜드, 호주,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뭐 아시아를 거쳐서 한 5년 정도를 제가 이제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된 거죠. 영어를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뭐 과일 따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육점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육하는 일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쌓이면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좀 여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언어라는 게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뭐랄까 사람을 대하는 것도 좀 틀려졌고 뭐를 보는 것도 좀 확실히 틀려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정도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 삼척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강원도 삼척으로. 잠깐만요. 전개가 갑자기. 그래. 저는 그 다음에 얘기가 그래서 서울로 보통의 경우 그래서 서울로 와게 됐어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강원도 삼척을 가신 이유는 뭐예요? 바닷가가 너무 좋고 바닷가가 있고 정확하게 이제 삼척을 가게 된 거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전에 대학교를 좀 다녔었잖아요. 그렇죠. 야간 대학을. 편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전에 2년 동안 배운 거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네. 바닷가가 있는 그런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삼척대에서 전혀 원하는 과도 아니고 생각지도 않았던 과인데 거기에 이제 지원자가 모자란다고 들어와 관심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그렇게 해서 축하드려요. 이제 삼척에서 정말 재미난 생활을 했죠. 4학년 때 되면은 취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제 네, 그걸 이제 이용을 하게 된 거죠. 빠르면은 뭐 7학기 때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저희 교수님한테 얘기한 게 교수님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정말 이거를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 취직을 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오케이 그럼 빨리 알아보라 그랬는데 이제 제주도로 취업을 하면은 네. 설마 오라 그러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취업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호텔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이게 당연히 호텔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뭐 외국에서 오래 돌아다녔었고 그런 것들이 경험이 돼가지고 호텔에서 있었는데 한 몇 달 있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뭔가가 좀 별로잖아요. 그럼 금방 포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강연이나 그런 거 보면 포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포기를 빨리 하라 그러거든요. 아니면은 딴 길이 얼마나 많은데 더 좋은 길이. 그쵸. 그래서 바로 그만둔다고 했죠. 학교에다 얘기 안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네. 이제 그냥 방황을 했죠. 방랑자처럼 제주도에 살면서 네. 그러는 이제 와중에 이제 저희 친했던 선배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도 이제 제약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네. 당시에도 제약 이제 영업을 하고 계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웅제약이라는 이제 그래도 굉장히 큰 그럼요. 지금 탑5. 그렇죠. 가 뭐야? 더 훨씬 크죠. 네.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네네.
전화 뭐 계속 연락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야, 아무래도 너가 진짜 영업을 잘할 것 같다. 영업을 되게 너한테 딱 맞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은 처음에 제약 영업이라든지 이런 영업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뭔지도 몰랐었고 그쵸. 저의 뭐 분야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쵸. 그러면 대웅 제약을 이제 자기가 얘기를 다 해놓겠다. 네. 성격도 잘 맞고 그러니까 네. 팀장님하고 다 얘기해서 와서 이제 면접만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또 제주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차까지 팔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대웅 제약을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와, 안타깝게. 인생이 너무 죄송한데 이제 이게 결과론 뒤를 돌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는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재미난 게 실패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래도 그러면 뭐를 해야겠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뭐지? 태웅 메디칼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태웅.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거 지금 리액션 어떻게 해줘야 돼? 아니 비슷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태웅에다가 넣으면은 들어가면은 친구들이 모르잖아요. 태웅 좀 헷갈리니까. 나 갔어. 태웅. 태웅 갔구나. 태웅.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태웅 분들이 알고 계세요. 저희 대표님도 알고 계시고 그 당시에 태웅 떨어져서 태웅 온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한데 근데 메디컬이라 그러니까 저는 제약인 줄 알았는데 의료기기인지는 몰랐어요. 의료기기면은 아직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의료기기 하면은 뭐 허리 보호대 뭐 이런 거를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허리 보호대 파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그쵸. 전혀 몰랐었어요. 전혀 그쵸. 음. 너무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거기서도 떨어졌어요. 사실은 이제 한참 있다가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면접관 분들이 몇 분이 계셨었는데 네. 이제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저를 좀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티오가 없었는데 갑자기 티오 하나가 뭐 생기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그 친구를 한번 연락을 해서 면접을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면접을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한 번 더 봤거든요. 나중에 다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태웅 메디컬에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좀 너무 얘기가 길어졌죠? 아니요, 여기까지 듣는데 보통 이제 회사 입사하고 나서 쭉 얘기가 풀리는데 사실 저도 학창 시절 때는 이렇게 다를 게 없어서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스토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돌고 돌아서 정말 어렵게 의료기기 회사에 오셨네요. 그렇죠.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포기도 되게 빨리 하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포기하거든요. 근데 시도도 그만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시도를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게 오해를 부를 수 있어서 제가 옆에서 이제 뵙고 있는 대표님은 진짜 다양한 걸 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그중에는 또 분명히 있으시고 해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포기가 많았다로 얘기하시는 게 다른 분들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태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날리는 영업사원으로서 전설의 영업사원이셨나요? 또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저희 뭐 동기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었고 사실은 뭐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메디컬 어쨌거나 메디컬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이런 제약회사가 이제 용어 자체가 많이 틀리잖아요. 전문 용어 많이 쓰고 전문 용어가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하는 고객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뭐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이런 전문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신뢰가 또 쌓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근데 왜 포기 안 하셨어요? 그거는 그게 아니 생각보다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았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의료기기 쪽에 있다 보니까
보람되는 일들이 그래도 좀 보람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가 많이 그립고 그러죠. 그때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그게 뭘까요, 대표님? 제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게 너무 힘들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영업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기질의 차이인 건가? 뭐가 대표님은 또 잘 맞으셨을까? 이런 좀 뭐였어요? 그렇게 기질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일단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 영업을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이런 의료기 영업이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에 대한 걸 정말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고객의 세그먼트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하고 이 단계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파이프라인이 언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런 세일즈 플랜, 세일즈 액티비티였던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는 게 되게 재밌었었고 배우면서 정말로 이런 우리가 플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팀끼리 목표를 짜가지고 정말 매출이 되면은 인센티브 받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게 뭐 힘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성향이었을 수도 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런 사람은 영업을 잘해 뭐 이런 사람은 영업을 해야 돼 뭐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뭐 좀 행복이랄까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중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다 보시면 되게 즐겁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재밌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날리는 전설의 영업사원은 아니었으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배우는 게 즐거웠고 재밌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차츰 실력이 좀 붙으셨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조금 낮이고 2년 차 때 어떤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또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제 저희 회사를 이제 이직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게르베라는 이 프랑스계 제약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부사장님께서 계셨었거든요. 네. 그분이 우연치 않게 정말로 우연치 않게 이런 컨퍼런스 끝나고 이제 밥 먹는 자리였었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분 보는 입장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런 대화를 리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고객들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말 재미난 얘기도 하지만 그 내에서도 일적인 얘기도 하고 딜도 이끌어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걸 끝날 무렵에 명함을 주시면서 연락을 좀 한번 하자고 같이 밥을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분하고 밥을 먹게 됐는데 그분도 되게 정말 멋있는 분이셨는데 밥 먹는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게르베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연봉을 적어놓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백지수표인가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었는데 억셉트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르베 어떻게 보면 낙하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게르베 들어왔는데 등치는 막 크고 어떻게 해서 낙하산 같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쟤는 뭐지? 그리고 특히나 디바이스에서 이게 알게 모르게 눈치가 있잖아요.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벽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약 쪽에 한국은 제약 쪽에 있으면 제약에서 계속 맴돌고 디바이스에 있으면 디바이스에서 맴도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게 크로스가 된 거니까 그래서 쟤는 뭐지? 그러는데 또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주어진 병원이 아산병원이었어요. 와, 제일 큰 병원인데요? 제일 큰 병원을 줬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내가 잘해서 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아산병원이 매출이 빵이어서 주셨더라고요. 당장은 매출이 안 나온 병원이니까 네가 해봐라. 그래서 주게 됐는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그 팀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태스크를 뭐를 해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지도를 계속 가이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디바이스만 팔다가 제약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허둥지둥하는 것들을 특히나 이제 이 아산병원 가면은 아산병원 가시보시면 알겠지만 지하 주차장이 있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고 거기에 뭐 커피숍도 있고 밥집도 있고 그쵸. 빵집도 네. 있고 그런데 거기 커피숍에서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뭐 다른 미팅하고 그러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나가는 게 보였대요. 금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이제 다음 날 월요일까지 뭔가를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막상 병원에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물어볼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금요일인데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차까지 주차장 갔는데 아 그러면 안 되지 포기하면 안 되지. 근데 다시 그한 5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불쌍해 보였대요. 등치는 이만한 놈이 뭐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결국은 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들어갔다 불쌍해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다행히. 고객들도 이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그러면서 근데 조금 독특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것 중에 이제 뭐 후배라든지 다른 분들한테 조언해 주는 게 그거를 확실히 너의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를 꼭 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술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학술적으로는 아무래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팀에 있는 분들 보시면은 대학원 나오신 분도 있고 약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고객한테 임팩을 줘야 되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과연 고객한테 내가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하게 어프로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럼 난 좀 특이하게 한번 해보자. 그게 좀 많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외국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펠로우셨죠. 근데 지금 이제 어머. 스태프가 됐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임의 선생님들까지 다 챙기셨던 거예요? 나들이죠. 와. 대부분 이제 많이 스텝 선생님들 많이 주로 뵀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확실히 뭐랄까 신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관계가 점점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품 설명도 하고 그쵸? 왜 좋은지 베네핏도 알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좋은 매출들이 빨리 급성장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했던 정말 좋았던 그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게르베 사장이었던 네. 이제 프랑스 분이 있었는데 네네. 그분하고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서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익스포저를 적절하게 하셨어요. 나 좀 해보고 싶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한 번 정도는 또 일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나도 이제 외국에서 근무 한번 해보고 싶다. 특히 이제 글로벌 회사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 당시 이제 대표였던 우리 매튜 사장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어필을 했었어요. 내가 정말로 외국에서 한번 근무를 해보고 싶다. 그만 만들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 그때 팔았던 거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유가 됐죠. 아 이렇게 잘하는 친구고 하는 거니까 미국에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영업을 한번 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된 거죠. 영업직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처음엔 영업직으로 갔죠. 게르베 US로 가신 게르베 거네요. US 해주고 이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담당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러니까 기본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다 그 하셨던 거네요.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죠? 그런 그때 당시. 뭐 공부를 하고 그런 적은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런 포인트예요. 특히나 외자에 있는 사람들 다 해외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언어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네이티브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런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이제 가서
영어를 쓰는 사람 고객을 이제 영어로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 떨렸죠. 엄청 떨렸고 사실은 네. 이게 한국에서 한국 언어로 처음 모르는 병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명함 이렇게 드리고 전혀 쉽지 않죠. 전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명함 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네.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전혀 쉽지 않죠. 내 모국어로 해도 어려운 그러니까 일을. 근데 그걸 이제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실제로 콜드콜이라는 말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하는 영업 행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야.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게 미국에서의 영업의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문제인데 언어를 100%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거 하나의 왜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계셔보면 알겠지만 이미 다문화예요. 이미 다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의사 선생님들도 대부분 특히 미국에서의 의사 선생님들은 보면은 반 이상이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 쟤는 영어 못하니까 쟤한테 물건을 안 사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틀리긴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서툴더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정확하게 베네핏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처방이 내려진다든지 그걸 사용하는 그냥 성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와. 그러면 그 게르베에서 음. 제가 알기로 게르베는 네. 그 조영제가 대표적인 맞아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담당하셨던 제품도 맞아요. 조영제, 조영제였나요? MRI 조영제 쪽이었었죠. 그럼 가서 미국 시장에서 음. 미국 닥터한테 조영제를 네. 판매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챌린징했어요. 지금 게르베는 뭐 한국에서나 굉장히 알려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요도 당시에 미국에서는 네. 뭐 신생 회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매출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조영제는 이런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처방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 시스템이 싹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뒤집어지면은 엄청난 매출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뒤집기도 매우 어렵다. 굉장히 어렵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그쵸. 한 명만이 의사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모든 부서들이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거고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굉장히 챌린지했었어요. 특히 또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매니저가 계셨었어요. 저를 이제 매니징 해주시는 미국 분이 계셨었는데 네. 그분한테도 도움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게르베에서도 성과를 좀 내기 시작을 했는데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 나라마다 틀린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제약이라든지 이런 조영제라든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회사가 큰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회사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든지 그거에 의해서 이 의사결정들이 확 바뀌고 그러지 정말 개개인에 의해서 너무나 이 사람이 잘해가지고 거기만 막 특별히 잘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재미는 없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막 플랜을 짜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고 막 버라이어티하게 매출이 나오고 막 그래야 좀 나도 보람이 있고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 시장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품이 그런 건가요? 제품도 그랬던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제약 쪽은 제약 쪽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디바이스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돼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정말로 디바이스가 사용량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런 수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에 의해서 확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디바이스 쪽을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나의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털을 다시 좀 찾아보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태웅 사장님께서 다시 야, 너 우리 태용이 지금 우리 미국 문을 두드리는데 이때다. 이제는 마치, 네가 다시 들어와야 될 때다. 야, 적절하게 인생에 조력자가 마치 숨어 있다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용에 들어오게 됐고. 그럼 태용에 와서는 그러면 다시 메디칼 디바이스에 돌아오셔서는
그 역량이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나요? 그 처음에도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또 새로 그러니까 새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제품은 뭐 그 전에도 좀 알긴 했지만 미국에서 디바이스 경험도 안 해봤잖아요. 저 이제 세운 제약쪽 가셔서 이제 제약이었으니까. 하시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경험이다 보니까 그럼 또 나도 영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처음부터. 이제 바로 매니지먼트로 갈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영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디바이스 영업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좀 궁금해요. 음, 왜냐면 이제 커리어 물론 인더스트리를 옮기는 것도 옆으로 음. 이렇게 쫙 넓히는 것도 네, 그 커리어 디벨롭인데 네,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연차가 차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적절하게 팀을 매니지하는. 네. 그러니까 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지먼트 레벨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기회들을 왜 방금처럼 왜 영업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과연 모르는데 내가 매니지먼트가 될까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다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어떻게 마켓이 움직이는지, 이런 고객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궁금한데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뭐 어디 뭐 구글에 영업하는 방법, 뭐 메디컬 디바이스 파는 방법 그런 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나와 있는 정보도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그 다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매니지먼트로 갈 수 있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에 막 두려워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있는 거를 버리고 가는 거가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 영업을 해보게 됐죠. 처음에 어떻게 해서 파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문 받는 것들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지, 그 다음에 뭐 고객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하나하나 다 해보게 되면서 근데 뭐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그 전에 한국에서 했던 이런 태웅에 있었을 때 했던 영업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한국 영업이나 미국 영업이나 비슷하다는 디바이스 쪽은 말씀이신가요?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조금씩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네. 큰 그림에서는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다는 게 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경쟁회사 거를 우리 걸로 바꿔야 된다라든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거의 디바이스의 좋은 점이라든지 왜 이거를 써서 정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동서양을 만나라고 미국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단계에 가기에는 이제 이런 관계를 형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어떻게 남들이 미국 애들이 없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가지고 그들이 없는 게 강조하는 게 나의 어드밴티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저희가 더 민수라고 더 푸시하고 한국에 왔다, 온 지 얼마 안 됐다, 뭐 그런 것들도 더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좀 더 넓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는 어떻게든 뭐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 갔었 있지 않았었냐? 근데 자기는 또 그것까지 없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그 상황 내에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외국 나가보는 것 다 나가봤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많잖아요. 이게 옛날처럼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표님 입장에서 내 인생에서 뭔가 그런 모멘트라고 하면 뭐였을까? 지금의 나를 있게 했던. 그러게 저는 아직도 그때 그 감정이 되게 생각나거든요. 서민수, 불합격입니다. 딱 그거를 듣는 순간 그 시간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실패가 이제 무섭지 않다라는 거, 별거 없다라는 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뭐 같은 의료기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우연찮게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정말 많은 희망과 또 이 프루븐된 성과를 가지고 계시니까 너무 많은 이제 메시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의료기기 산업에 계신 분을 모시고 너무 귀한 얘기 들었고요. 저는 왜 이런 분들이 어디 가도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 가셔도 이 성공하는 이 DNA를 가진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조금씩 저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